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조 전문가입니다. 목요일 저녁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 사이트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온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봄비 같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1시간 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이렇게까지 충격을 줄 거라고는 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섹터는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의선 회장의 통큰 결정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또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 흐름도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도대체 언제 가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뭐 답답한 섹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특히나 뭐 전력기기 쪽은 오늘 또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오늘 좀 종목 관련해서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트럼프가 무건 수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한 하루 정도 트럼프가 다시 무건 수행을 깨고 한마디 함에 따라 31조 투자 왜 했을까? 그쵸? 차라리 그냥 주가 그냥 주식에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씩 저는 이런 악재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다 이제 해소되는 그런 악재 해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제가 3월 달에 다른 타 방송에서 나갔을 때 3월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 장고, 이런 부분들이 한 3월, 2월 달만 하더라도 15조, 16조 하다가 지금 18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8조, 19조가 됐을 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는데, 저는 이 부분만 좀 조심만 한다면 4월 중순, 초중순만 되면은 저는 시장 급반등 나올 수 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조 본부장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완두콩님께서 PM풍년 8,000원 10%요 하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인맥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나 지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판결, 뭐 2심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인맥주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PM풍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맥주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그 반대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올랐던 종목군들 보시면은 다 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인맥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M풍년 같은 기업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뭐랄까요, 좀 최소한의 비중과 정말 내가 이 돈은 없어도 되는 돈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다고 한다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자칫하다가 투자가 아니라 좀 약간 소위 말하는 도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정치인이 사법 재판을 받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한다. 그럼 사실 반반 확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인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도 대선이 진행되기 전후로 정말 후보 관련주들 굉장히 뭐 변동성도 컸었고 막 여러 가지 막 엄청난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 그리고 시장 지수가 안 좋은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쪽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미 지금 저점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과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상황, 그럼 뭐 후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과 관련된 인맥과 엮여있는 그 정치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LG화학 27만 4천원 7%입니다. 추세가 121선이 돌파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추매해야 될지 아니면 돌파 시 익절 후에 조정때 다시 잡아야 될지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LG화학 밸류체인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사실 LG 관련된 밸류체인 히든 종목군들을 섹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일단은 다른 쪽으로 갖고 왔는데, 그만큼 LG화학을 포함한 LG 쪽은 굉장히 좋아요. 뭐 LG화학, 뭐 LG생건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LG 쪽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LG화학은 1분기가 영업이 흑자 전환까지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그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뭐 투신, 보험, 뭐 기관들 쪽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닥권이죠. 특히 LG화학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LG화학 차트를 보면요. 거의 지금 2015년 거의 10년 전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예. 지금 요 구간입니다. 지금 2010년 이쪽 여기 보시면 거의 2010년 뭐 2015년 거의 그 저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27만 4천 원에서 여기서 지금 뭐 27만 4천 원을 뭐 돌파하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요, 오히려 그냥 좀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단기, 중기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121선 거기서 뭐 입절을 하고 다시 매수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30만 요 구간이겠죠. 뭐 30만 원 까지 일단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기존에 어떠한 그 고점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30만 원에서 다시 27만 원대까지 왔을 때 다시 추매를 하던가 여기서 30만 원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지금 이 구간이죠. 121선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건까지 이 구간까지겠죠. 한 35만 원까지 다시 보는 뭐 그런 매매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타점을 정확히 잡아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대형주 단의 종목들은 좀 모아가서 한 번에 좀 익절하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한 중기적으로 35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죠. 한 40만
40만 원까지 하는데 한 40만 원까지 간다는 것은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중기로는 한 35만 원, 그리고 좀 한 1, 2년 정도 보신다면은 한 43만 원까지는 좀 보여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LG화학이다. 그래서 저는 뭐 정고점까지 70만 원대까지 90만 원대까지는 당분간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43만 원. 근데 여기서도 그만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50%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봤을 때 50% 종목, 그런 종목 대형 집단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밸류 체인들이 지금 좋아지는 상황에서 LG화 같은 경우는 한 43만 원까지 한 1년 정도 볼 수 있고요. 단기 30만 원, 그 다음에 중기로는 35만 원, 그리고 장기로는 한 43만 원까지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백세만세님께서 하이브 23만 원 10%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거는 엔터 쪽입니다. 특히나 오늘 SM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엔터주들은 역시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좀 재밌는 게 약간 요즘에 뒤쳐져 있는 게 JYP거든요. JYP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YG라던가 지금 SM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는 역시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BTS 완전체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지금 방탄소년단 쪽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정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국과 가장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쪽은 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SM과 카카오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DOU까지 이어지는 그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SM이 텐센트 뮤직과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한한령 해제가 아직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지금 중국과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왜 SM이랑 텐센트 뮤직이 프로모션을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카카오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텐센트가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카카오에 지분 투자를 한 게 텐센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SM이 카카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한국 아티스트들과 뭔가를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텐센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SM이랑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SM이 좀 요즘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G엔터도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그런 쪽에 좀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 좋고, JYP는 텐센트 지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러면 하이브도 뭐 일단은 텐센트의 지분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 잘 주가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뭐 뉴진스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약간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만약에 이 BTS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26만 원대 돌파하고 30만 원을 향해서 좀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 해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부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3만 원이라는 매수가에 잘 매수를 하셨고,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쁜 자리에서 정말 매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매수하셨고 지금 수익 중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26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더 가면은 어쩔 수 없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재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엔터주들은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준비한 섹터도 그쪽과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이렇게 뭐 지금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안 좋죠. 조선, 방산 다 안 좋은데 역시나 다음 주에 또 공매도 재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시장 투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시장 지수보다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아웃퍼폼 해줄 수 있는 섹터 군들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다만 이제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하셨던 가격을 이탈하게 될 때는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고 나가시는 것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지영님께서 세방전지 77,700원 5% 추가 매수해도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세방전지는요, 지금 2025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2,600억, 2,500억이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러면은 PER로 따졌을 때 4배예요, 4배. 그래서 한 8배 정도라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한 100%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워낙 저평가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저는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약 480선이거든요. 이 종목 한번 보시면 항상 대부분 이 구간에서 항상 대부분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2024년도에도 1월 달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몇 프로까지 나왔죠? 거의 120%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딱 이 구간이죠. 자, 잘 보시면 오늘이 딱 요 481선이 딱 71,500원인데 살짝 하회했어요. 물론 이 종목이 그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살짝 하회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5%잖아요. 만약에 좀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보수적인 투자자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근데 조금은 더 내가 좀 싸게 사고 싶다. 아니면 내가 조금은 더 좀 좋은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가격대 한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68,000원에서 71,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69,900원이니까 한 68,000원. 그러니까 내일도 시장이 살짝은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68,000원에서 한 7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5% 정도는 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10%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액은 22%, 영업이익은 40%, 한 50% 가까이 늘었는데 주가는 제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섹터 내에서 조금은 소외돼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한 번에 반영이 되면은 2024년 1월처럼 이렇게 강하게 한번 주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누가 지금 하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만 바뀐다라고 하면은 저는 순간 이런 50% 상승, 10만 원대까지 바로 갈 수 있다. 다만 그때까지 내가 매수해 놓고 잘 기다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도트님께서 사면이고요. 13,100원에 20% 진탁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사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로봇주들 상승 나올 때
강하게 정말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6,000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15,000원까지 갔었던 2배 이상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로봇주들 빠지면서 좀 강하게 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뮤일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로봇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어쨌든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과도했다라는 겁니다. 과도했던 기대감을 그러면 이제 현실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지금 그 기대감이 너무 크진 않았나? 그리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격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이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장주 역할을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다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갔던 뭐 로봇주들 대부분 다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약간 뭐랄까요? 테마에 좀 탑승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정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시장 탓도 있겠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매수가 대비 좀 손실이 큰 상황이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10,000원대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라도 일부 축소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로봇주들이 다시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연내 그 현대차 공장에다가 투입시키겠다라는 기대감, 뭐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로봇 섹터들이 과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왜냐면 기대감은 커서 주가는 진짜 많이 올랐는데 막상 보니까 이 로봇주들 회사들 실적이 언제 나오지? 이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례들이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5G도 그랬고, 그 트럼프 1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다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코로나 팬데믹 때 진짜 많이 올랐던 게 바로 메타버스랑 NFT였죠. 지금 메타버스랑 NFT 관련 종목군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냥 아예 반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도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과도한 기대감을 현실화시켜줄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관련주들, 오늘 HD현대일렉트릭 급락이 나왔는데 그 급락이 나온 배경이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약간 유럽 쪽에 있는 걸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알리바바 회장이 AI 거품이다라는 얘기들, 이러한 얘기들이 겹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했어? 야, 이거 공급 과잉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면은 뭐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과연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를 따져보면 모멘텀보다는 테마에 탑승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대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10,000원대 이탈하면 비중 축소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면의 가장 큰 문제는요, 뭐 제가 좀 돌아서 얘기를 했지만 이 오너 일가의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오버행 이슈도 있고, 지금 이 사면의 그 아들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분에 대한 정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좀
예상되는 악재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로봇주는 시기도 안 좋고, 만약에 이 로봇주를 다시 본다고 한다면 차라리 대장 쪽을 따라가는 게 맞지, 이 사면이라는 기업, 물론 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테마에 탑승해서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세님께서 에이프릴 바이오 17,500원 비중 15%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일단 뭐 증권가 쪽에서는 뭐 3만 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 임상 성공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올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사파 플랫폼으로 뭐 항원, 타겟, 절편, 뭐 약물 결합시켜가지고 뭐 방광기 연장하는, 체내 안정성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약물의 뭐 체내 지속 시간, 뭐 높은 선택성 치료 효과 극대화 예상,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급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요건데 매매 현황. 지금 1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봤을 때 유한양행의 블록딜이 있었어요. 11월 18일부터 요 216만 주가 딱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요 2월 11일 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오보행 이슈가 지금 다 보이시죠? 누적 순매수 210만 주 하면서 지금 그 오보행 유한양행의 오보행 이슈가 딱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월 16일 딱 끝나면서 일단 시장에서 어떤 그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는 지금 시장 섹터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알테오제, 뭐 리가켄바이오,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군들이 어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ETF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수급이 좀 빠지는 것뿐이지, 에이프릴 바이오, 뭐 알테오제, 뭐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이 481선에 오늘 딱 그 구간에 닿았거든요. 닿으면서 살짝 요 훼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이 훼손이 뭐 크게 아예 그냥 밑으로 꼬라박은 게 아니라 박살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따라서 그냥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일부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은요,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돌아 나갈 흐름이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15%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추가로 5% 이상 더 사셔도 돼요. 5%에서 최소의 10%까지 매수를 하는데, 어느 구간까지 가능하냐? 저는 15,000 요 구간이죠. 15,500원까지 지금 요 구간까지는 저는 강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반등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보고 있느냐? 저는 요 구간이죠. 2만 원, 그리고 요 구간 22,000원, 그리고 저는 25,000원. 그리고 만약에 임상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올해 3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3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장의 하락에 따른 일부 눌림이고 조정일 뿐이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되는 그러한 강한 매수 구간이다. 물론 시장에 따라서 일부 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빠지면 빠질수록 이 종목은 내가 더 매수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뭐 한두 달 후에 보면은 그 이상에서 내가 수익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주린이님께서 워트 11,500원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까 약간 사면과 비슷한 결의 종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왜 도대체 액침 냉각과 연결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액침 냉각 테마주로서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HBM과 관련되어서 테마주로서 올라갔었고요. 이때가 그때죠. 24년도 6월 달에 이때가 이제 HBM 테마주를 엮이면서 올라갔었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반등 나왔던 거는 액침 냉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를 하신 분께서 도대체 이 워트를 왜 샀을까? 사기 전에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알고 사셨을까를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워트라는 회사의 매출 현황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 액침 냉각이 뭔지는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THC, FFU, TCU 이게 뭐냐라고 한번 찾아만 보셨더라도 액침 냉각과 연관이 없구나를 아실 거예요. 뭐냐면, 자, THC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치입니다. 온도 습도 제어 장치죠. 그 다음에 FFU는 팬 필터 유닛입니다. 그리고 TCU는 창 온기 장치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반도체 그랑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약간 환경 제어? 이 환경 제어라고 하면은 반도체 그 공정 안에서 이러한 온습도 체크, 그 다음에 팬 필터 유닛은 어쨌든 거기에서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습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출해주는 거겠죠. 그럼 뭐예요? 그 공정 안에 있는 그 환경 클린룸 제어하는 관련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 클린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액침 냉각은요, 말 그대로 액침 냉각은 냉각입니다. 그럼 이 회사에 과연 냉각 기술이 있냐를 찾아본다면 없거든요.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엮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온습도 제어, 그리고 뭐 하이닉스랑 이런 쪽에 이러한 뭐 공정에 하는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과거 이력 때문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는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이런 사업의 개요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딱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개발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액침 냉각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 우리나라에 과연 액침 냉각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보통 그나마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쪽이 뭐 KN솔이라던가 GST 정도인데, 그나마 사업에 그런 관련 연관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워터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연관성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가니까 투자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가 11,500원이시면 뭐 훨씬 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HBM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 사셨거나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테마로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에 올라갈 때는 우르르 갑니다. 근데 우르르 갔다가 빠질 때 그냥 소리소모없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반등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세요. HBM 관련주 중에 지금 살아남은 종목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죠. 그나마 하이닉스 말고는 그 외에 지금 HBM 관련주라고 엮였던 종목군들 다 빠졌어요. 몇 개 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테마에 다시 한번 엮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수니님께서 안녕하세요. 에코프로머티 75,000원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에코프로머티 어저께죠? 어저께 하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 공시를
한번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약 4천억짜리 공시가 하나가 나왔어요.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니켈 MHP 재련 업체 요거를 하나 인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운영자금과 해가지고 약 4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투자자들을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업체들이죠. 보시면 메리츠 증권, 파이프 솔루션, IM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모 투자 업체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영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인 수요 부진에도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 국산화를 위한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그러한 곳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에 일단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주의 전환가액이 75,974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가보다 66,900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시청자분이 75,000원이니까 거의 그 사모펀드 쪽과 거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전환사채나 상한 우선주로 들어왔는데, 전환가에 들어왔는데, 상한 우선주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게 내년부터 전환은 가능해요. 근데 그 투자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이자 받기 위해서 들어왔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의 이 에코프로머티가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50%, 100% 수익을 보려고 들어왔겠죠? 그러면 저는 75,000원 지금 이 구간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잘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죠. 지금 상장한 이후로 딱 이 구간인데, 처음 보이시죠? 이 구간과, 그리고 지금 거의 바닥이 한 3바닥, 4중바닥이죠. 그렇죠? 4중바닥을 딛고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 4월 중순 이후 일단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 대비해서 일단은 다른 상업펀드에 대한 투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보다 더 높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시장 대비해서 또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구간이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저가가 6만 원대 초반인데, 그 구간까지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한 6개월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김상식님께서 HD 현대마린솔루션 145,600원 비중 10% 단기중기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현대마린솔루션은 다른 조선주들이랑 좀 결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유지 보수, 그러니까 약간 애프터마켓과 관련된 선박 개조라던가 이런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건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 작년부터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조선주들 랠리 나오면서 같이 동반 상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선박 회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고 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앞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많다라는 점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선박 관련해서도 이제 IMO라는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이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로 지금 법령이 많이 제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가 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선박을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뭐 큰 배관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뼈대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안에서 약간 변경할 수 있는 선에서 개조를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우리나라 뭐 조선사들 특히나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물론 HD 관련 그룹에서 만드는 현대중공업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에서 만드는 배들에 당연히 일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선 3사들 올라갔던 거랑 지금 빠지는 폭이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 약간 움직임이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마린솔루션은 저는 뭐 지금 당장엔 빛을 못 보더라도 나중에 그 애프터 서비스, 특히나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좀 빛을 발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는 꾸준히 좀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조선주들이 단기간에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주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역시나 지금 공매도의 표적이 될 만한 섹터군 중에 1순위 후보가 바로 조선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심 자체가 얼어붙어 버리면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주가가 오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2만 이 저점 있죠? 12만 6천 원, 12만 5천 원 부근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손절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잡고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굳이 저는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행복한 하루님께서 서진시스템 23,900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출연했었는데 서진시스템 상대 전문가님께서는 팔라고 하셨던 종목입니다. 자, 22,400원, 22,400원이 현재가고요. 23,900원에 15%.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서진 시스템은 일단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는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해 실적은 뭐 1,800억 정도 보여지고 있으니까 한 뭐 8배 정도, 9배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익률 자체는 뭐 굉장히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만 좀 하락하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해요. 뭐 ESS나 그리고 예전부터 뭐 반도체, 통신, 뭐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에 걸쳐 있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얘가 처음 상장했을 때 그때는 통신 장비 업종으로 상장을 했던 종목이라, 그때 제가 옛날 애널리스트 했을 때 커버했던 종목이라서 되게 정말 오랫동안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벌써 2017년 뭐 그때니까 저는 오랫동안 봐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그때 처음에 6만 원대인가 했었는데 지금 뭐 무상증자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투자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뭐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이 근데 그렇게 막 재밌는 종목은 아니에요. 막 임팩트 있게 막 뭐 가는 종목이 아니라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는 가지만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3,900원. 저는 15%니까 이 구간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대주주 쪽에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경영권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담보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담보를 유지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받쳐주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닥적인 그러니까는 요 구간은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적인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 구간은 깨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같이 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10배 정도가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만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회사에서 빠지는 거를 막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방이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1,600원이 대주주가 사는 가격이니까요. 지금 22,400원이니까 어떻게든 요 막으면서 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나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좀 단가 낮추고 그리고 나는 한 요 구간 25,000원에서 매도하면은 한 10% 20%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으로는 깔끔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공시 계속 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금감원 공시 딱 보면 계속해서 여기 전동윤님께서 매수하시는 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종목에 나도 같이 매수를 하면서 동참하면서 내 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무림고수님께서 현대백화점 58,000원 비중 5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자 일단 현대백화점은 대표적인 소비주이자 시크릿컬 업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민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백화점 음식료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30, 40대 분들이 굉장히 거기 푸드코트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장 기대 그리고 한알령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백화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분 사람들이 가서 소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그 큰손 분들이 오셔가지고 쇼핑을 많이 해줘야 여기서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알령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수 효과를 좀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봄맞이 뭐 행사 이런 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백화점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절별로 이렇게 이벤트 행사 프로모션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 한알령 해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요. 자, 이때 보세요. 자, 2011년도입니다. 무려 14년 전 주가가 현대백화점 주가 2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좀 공교롭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현대백화점 주가는요 21년도부터 14년 동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딱 보여주죠. 지금 보시면은 이 20만 원이라는 주가에서 지금 내려올 때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고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진입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58,000원 뭐 수익권이시긴 한데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한 종목에 50% 사면은 리스크가 크거든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58,000원에 50%를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대응이 안 돼요. 추가 매수? 그러면 내가 50% 산 거를 만약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려면요. 그 50% 이상 그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지 평단가가 좀 많이 내려가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현대백화점 하나만 투자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소비주들, 특히나 이런 대표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섹터에 있는 종목은요. 되게 어려워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왜냐면 한번 사이클을 잘못 탑승하면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좀 절반 이상은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끌고 가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임미수님께서 포스코 DX 23,000원 비중 10% 중기 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23,000원 네, 요 단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일단 플러스 권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 자동화 IT 서비스 하는 포스코의 그 IT 쪽을 담당하고 있죠. 최근에는 엔비디아랑 옴니버스 플랫폼 아이작 심 소프트웨어를 채택해서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을 구현했다라고 해가지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구간일 겁니다. 아마 2월 달에 상한가 가면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 하지만 여기 저항권이죠. 이 저항대에서 일단 한번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좀 눌려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DX가 돈을 가는 이 종목을 밸류로 말할 수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포스코 DX가 피지컬 AI라는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제조 AI로 전환하는 일단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지금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피지컬 AI가 뭐냐면요. 현실의 공장을 가상 환경에 구현해서 AI가 현장 설비의 최적 움직임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기술인데, 그러니까는 지능형 공장을 만드는 기술이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랑 한다? 엔비디아랑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녹아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기대감이 좀 빠르게 적용이 돼서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60%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은 한 40%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이 매수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바로 돌려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차익 실현 하셨다가, 그렇죠? 차익 실현 지금 하셨다가 좀 더 아래에서, 혹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23,000원에서 25,000원 10%면은 한 7, 8% 정도는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지금 같은 거에서 한번 챙겼다가, 그리고 내일 반등한다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더 하락한다라면은 일단 챙기고 다음 아래에서, 왜냐하면 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구간이 올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수해서 저는 요 하단 요 구간 있죠. 이렇게 여기서 다시 수급이 들어온 이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좀 모아가서 이제 크게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의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7, 8% 수익 뭐 이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잡고 그다음에 또 위에서 매도하고, 왜냐하면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시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이 구간은 지금 구간보다는 훨씬 더 높은 구간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매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구간까지는 한번 35,000대까지는 한번 매매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원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네,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원주는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약간 그 MLCC라던가 IT 첨단 소재 생산에 필요한 열처리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차전지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원준에서 납품하는 기업들을 잘 보면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가들도 안 좋죠.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뭐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나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원준이 과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뭔가 올라올 만한 이슈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거든요. 그래서 원준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나는 2차 전지를 본다 하시면은 차라리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요즘에 그 삼성 SDI와 더불어서 그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가진 종목군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필에너지나 이런 삼성 SDI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 왜냐면 이재용 회장이 BID를 왜 갔을까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저는 답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SDI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지금 원주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 엮이면서 올라왔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DI는 2조 원 유상증자를 했고, 투자를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은 미국 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국을 갔을까 생각해보면 거기서 뭔가 풀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본다고 한다면 삼성 SDI 쪽, 그리고 밸류체인 관련된 쪽,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쪽,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애뉴님, 루미는 물타기에서 9,600원 50%. 루미를 물타기에서 9,600원에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8,700원이에요. 지금 9,600원이면, 9,600원. 이 자리죠. 자, 루미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우주항공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 종목의 일정들은 대부분 이제 중반, 뭐 하반기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주항공 쪽은 올해는 분명히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차라리 잘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루미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여기 그겁니다. 지금 신규 상장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 상장했기 때문에 좀 나올 물량이 있는가를 바로 체크를 했는데, 뭐 나올 물량, 뭐 1개월, 3개월 물량 일단은 다 뭐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봤자 뭐 1년 물량 해봤자 뭐 0.3%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오버행 이슈 물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저는 봤을 때 사실
한 번은 요 저가를 한 번은 깼다가 갈 것 같아요. 깼다가 지금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뭐 움직이는 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스페이스X나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낭보에 따라서 루미르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겁니다. 그때 저는 다시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시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50%라고 했는데 계속 물타기 했다 해서 50%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예 여기까지도 저는 8,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지금 이 구간까지 한 번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한 번 더 깼다가 저는 차라리 종목이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신고가 가기 위해서 아예 한 번씩 이렇게 저가를 만들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올해 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저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7, 80%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신고가 영역에 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는 흐름이 언제냐? 저는 우주항공 이슈들이 대부분 중반 후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잘 버티시면 저는 루미르로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 2026년 초에 예정된 그 루미르 X 1호기 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2026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좀 길죠. 그런데 하다 보면 또 금방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여러 종목 하는 것보다 아예 내가 꽂힌 종목에 아예 그냥 제대로 물 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구간 뭐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저는 올해는 꼭 시세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7, 8천 원 요 구간까지 한번 잘 버텨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가 한번 깨고 나서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는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미숙님께서 유니셈 7,5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 워트랑 조금 연결되는데,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랑 칠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크러버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칠러 같은 경우는 냉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액심 냉각이랑 조금 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칠러 장비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유니셈이 지금 작년 7월부터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요, 실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4년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당시에 이때 이제 보통 반도체 전공정 장비단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스크러버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그러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주들 랠리 나올 때 이 종목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많이 가진 못했죠. 왜냐면 그때는 후공정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장 역할을 했고, 사실 이러한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군들, 장비 종목군들은 사실 좀 힘을 못 냈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크러버에 대한 이슈로 좀 올라갔었는데, 이때부터 꺾였던 이유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실적만 딱 보시면요, 23년도, 22년도, 3년도, 4년도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요. 실적이 계속 적자는 아니지만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는 거고, 그때 처음에 23년도, 24년도 이때 스크러버에 대한 성장성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 속에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좀 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만약에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슈로 받아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나오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엔 히든 카드, 히든 섹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최근 관세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징글징글해가지고 진짜 관세에 좀 영향이 없는 건설업종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건설업종 뭐 돈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건설업 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주택업황을 보면은요 주거비 상승하고 있고요 뭐 매매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미분양 해소되면은 착공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주택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뭐 지식산업센터니 뭐 상가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야 지금 뭐 미분양이 넘쳐나고 막 그렇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들로 봤을 때는요. 수요는요. 204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나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전세 월세 살 바에는 차라리 매매로 가자. 또 이렇게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매매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요 전환은 되면서 매매가로 상승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5년에서 28년까지 부동산 시장이요. 우리가 한번 예전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2011년과 13년을 보시면요. 그때는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14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최경환 부통령인가요?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그 시기가 이제 2025년과 2028년에 이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더 높고 금리 인하 시기가 되는 그때가 도래하고 그리고 또 그때와 또 비교를 했을 때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지금 그 건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공급이 줄어들고 그 대신 수요는 아까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2041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은 늘어나겠죠.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뭐 높아져서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매매가로 전향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 수요하는 분들의 어떤 소득을 보면은 OECD랑 봤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 그 주택 가격이 또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가 상승 수요 전환으로 매매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그 주택가 다 다른 건 모르고요.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 60페이지 정도 그 레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번 집 사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내용들을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 2011년과 13년 그 시기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도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시기가 바로 건설주를 살 때다. 특히 주택 건설하는 업체. 그 중에서 저는 한번 6개 한번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HD 현대산업개발, 뭐 GS건설, DLEAC,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삼성 얘네가 있는데 저는 HD 현대산업개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LC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죠. 광주 화정동 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HD 현대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요, 2025년서부터 27년까지 매출액과 이익 증가가 지금 보시면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있죠. 이 4년 동안 2.9조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이익은 1.2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년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들어온 게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이것만으로 한 4,20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2025년 분양하는 게 천안 쪽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부대 1, 부성 3, 부성 5. 그래서 여기에서 1조 원의 도금 매출액이 또 기대될 수 있고, 그리고 파주 쪽에도 2026년에 메디컬 클러스터, 여기서 또 1조 원의 공사비 매출액이 또 추가로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배당으로도 또 지금 밸류업 같이 했는데 2024년 사업년도부터 2026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 또 현금 배당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주당 배당금이 700원에서 449억으로 28.8% 수준했었고요. 2025년과 2026년에는요, 순이익이 각각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4천억 정도 보이기 때문에 최소 배당으로만 600억, 그리고 내년에는 800억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업체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의외로 지금 차트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업종을 생각했을 때, 야, 건설업 지금 다 지방 죽어 나간다라고 하면서 막 죽어 있을 것 같잖아요. 의외로 지금 그 웬만한 다른 반도체, 조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업종이 지금 건설업종입니다. 한번 그 매매 동향도 한번 종목별 투자자 보면요, 연기금이요, 지금 보시면 한 올해 2월 달부터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면서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2월 달이 딱 언제냐면 제가 보고 있는 481선의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반등했던 게 지금 딱 보시면 약 4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일 물론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가 매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요 구간 딱 여기가 다 저항선대거든요. 그래서 25,000원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매도가는 손절가는 짧게 한 2만 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추세적으로 저는 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하나일 수 있다. 저는 요 HD 현대산업개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엔터 얘기하면서 콘텐츠 주를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나 한알영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이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순환매로 후속 섹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리고 지금 K-팝 걸그룹들은 이미 지금 중국에 가서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런 엔터나 이런 쪽도 주가가 오를 수 있겠지만, 역시나 IP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중국은 넷플릭스 방영이 안 돼요. 물론 중국인들은 그런 약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본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과 했을 때 우리나라 토종 OTT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콘텐츠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6개 후보 종목군들을 준비해왔는데 뭐 많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펜엔터, 콘텐트리 중앙, 쇼박스, 뉴, CJ ENM 있는데 펜엔터 같은 경우는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로 굉장히 핫했었는데 뭐 역시나 저는 이 다음 주자들이 이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CJ ENM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NM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탄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CJ ENM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에 대한 프로젝트를 확대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지금 일본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CJ ENM이 드라마도 많이 만들었고 IP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티빙이라는 OTT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만약에 웨이브랑 티빙이랑 합병이 아직은 안 됐지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게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티빙이라는 OTT를 만약에 중국 쪽이랑 연결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중국은 공식적으로 넷플릭스를 앞으로도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과의 관계가 뭐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으며 그 넷플릭스를 서비스를 한다 약간 자존심 구겨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중국에서도 자기네들이 만든 OTT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와 뭔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CJ ENM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CJ ENM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드라마 흥행한 드라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드라마들을 찍어내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IP를 통해서 만약에 중국 쪽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티빙이 KBO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O가 또 작년에도 되게 흥행을 했었는데 또 야구 시즌과 더불어서 티빙의 주가도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 67,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과거에 작년 11월 달에 67,900원까지 한번 갔었는데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하면서 저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좀 힘있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릴 건데 지금 2월 20일 날 저는 이것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2월 20일 날 이때 처음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가 확 올랐었거든요. 물론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근데 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당연히 CJ ENM 같은 경우도 주가는 계속 우하향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정말 진짜 많이 빠졌고 아까 현대백화점도 보셨겠지만 정말 많이 빠졌고 이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잘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가가 저점이 낮아지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점을 높여가려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의미 있는 상승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손절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67,000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54,0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미국 지표가 나왔는데 네.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장 시작했는데 장 초반에 좀 약간 하락세는 나온 것 같은데 밀리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 증시가 이게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해줘야 국내 증시도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국내 증시. 근데 미국 증시 빠지니까 갑자기 커플링 되고 있어요. 이게 AI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반도체 쪽에서 힘을 내줘야지 내일 증시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도 지금 오늘 막판에 좀 수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그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사실 끝날 때는 순매수로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좀 더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ADR, 저는 ADR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단은 지금 코스닥은 과매도예요.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와도 둘 중에 뭐가 나와도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인데 저는 일단 급등할 수 있는, 왜냐면은 사실 근데 급등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은 올려주고 한번 죽이더라도 한 번은 올려주고 내일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또 우리나라가 또 위클리 만기가 있어요. 월요일, 목요일. 사실 예전에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계속해서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만기 영향이 있지 않았나. 맨날 뭐 작은 나라에 뭐 만기도 많고 뭘 대체거래소 하고, 사실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시면 오전에 8시에 급격하게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팔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가격적인 왜곡이 좀 있는 경우가 생기면서 좀 오전에는 좀 강하게 또 시장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다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편히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빨간색도 보일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바뀔 것도 아니니까 내일장 저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4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만큼은 좀 빨간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히 주무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